선거 열기,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요 아주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선관위에서는요 당내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이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 또 최대 격전지인 송파을에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기호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의 복심, 어깨띠, 낡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최 전 의원은 송파 새마을시장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는 낡은 정치입니다. 복심이란 낱말은 불공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아서 그럴까요? 민주당 선관위에서 대통령 이름 왜 못 쓰게 했을까요? 예, 일단 경론을 벌여서 5대4로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니까 결정도 상당히 다 여러 가지 반론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가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후보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할 때와 아닐 때 10%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할 때 문재인, 노무현 이런 브랜드에 아주 강하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데 예.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이게 그 당시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한 또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후보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한 당 관계자 얘기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예.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도 아니고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요, 출마 회견 당시엔 친문 인사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네 분이 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당시 회견 모습 잠시 보시죠. 그를 위해 집권당 민주당의 간판을 쥐고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네, 당내 선관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대4 정도로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게 됐는데 추미애 대표는 또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이 논란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후보들 경선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쓴다.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안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적어도 4% 5%는 그냥 이렇게 득표를 하고 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쓴다면은 사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은 아마 대통령 마케팅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요번 이제 그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16대 19대 대통령의 보좌관 내지는 뭐 경력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못 쓴다라고 단어 하는 자체를 못 쓴다. 단어 자체를 못 쓴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에 좀 이게 맞는 결정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제대로 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저는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논의가 예. 이 정치라는 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뛰어들고 나서는 예.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뭐 따라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정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경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1%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유일하게 천정배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는 그 당시 대세론이나 앞서갔던 후보들한테 그 캠프에 가서 몸담았던 다른 정치인들보다 1%밖에 안 되는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뛴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이름을 당당하게 쓰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정도의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 이름이 노무현이건 문재인이건 정치인은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허위 사실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야 되지만 그렇네요. 사실대로 한 것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경선에서 안 쓰면은 그럼 본선에서도 안 쓸 겁니까?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 후보 또 더불어 미래당 바른미래당 후보하고 또는 민주평화당하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저는 문재인이 복심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예선과 이제 본선에 아니, 또 그러니까요. 차이를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선은 그럼 100% 당원들만 갖고 치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뭐 또 전화로 하니까요. 그냥 경선 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하는 거다. 16대 대통령 그러면 되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원칙도 아닌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정말 복심인 사람이 복심이라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불리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뭔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당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최재승 의원 이제 후보 모습 봤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언젠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물러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문재인이란 지금의 이름이 나중에는 쓰기 거북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도 나는 문재인과 함께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때 이명박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이렇게 그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했던 많은 한국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그 당시에 그 결기와 의기를 가지고 지금도 박근혜, 이명박 이름을 쓰고 있냐?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일부만이 그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지켜나갈 때 정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임 정치가 되고 진일보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복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관적 평가일 수 있고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수 계량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계량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행정비서관 내지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여론조사에서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근이었다, 복심이었다. 왜냐하면 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수백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주관적인 어떤 잣대에 의한 그 용어 사용은 그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선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우리 당 후보들끼리의 상처가 심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고육지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선에서 고 박사님 말처럼 그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또 본선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본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그 예고했던 것처럼 박원순 서울 현역 시장이 일하고 있는 서울시청의 바로 맞은편인 서울시 의회 앞에서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그 선언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네, 안 위원장 박원순 시장도 겨냥을 했고요. 또 내가 야권 대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살지 않는 분이 나오는 거는 서울 시민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한두 명 해야 되는 지금 2명을 협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일여 다야구도에서 야권 후보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 대 야권의 대표 선수 뭐 본인 표현대로 예. 간에 1대1 뭐 양강 구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런데 의석수라든지 전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 한국당의 양강구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3당이지만 의석수로는 많이 뒤처지는 30석의 바른미래당 후보로서는 일단 선거 구도, 후보 구도상 양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양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그 두 가지를 다 구사한 것 같은데 첫째는 1등 후보와 대립각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박원순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원순 후보와 각을 세우는 것이 예.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우선 중요하죠. 그래야 양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다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예. 박원순을 상대할 제일 강력한 후보다. 예.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이제 동시에 저 짧은 한마디에 이제 사용한 아니 근데 것이고. 뭐 후보가 많아서 내가 대표 후보다 그러면 몰라도 후보가 딱 3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현재로서는. 후보는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예. 뭐 경쟁력이 얼마나 있건 상관없이 예. 무조건 후보를 후보는 안 내는 될 것이다.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전에 이 뭐 야권 단일 후보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도 또 뭐 그건 못 쓰게 했죠. 못 순간에. 쓰게 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대표 선수다 이거는 혹시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나는 그럼 후보 선수냐 뭐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뭐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예. 야당의 야권의 대표 선수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다라고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선관위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결기 있게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현 상황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현 시장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7년간의 정치 행보 중에 너무나 많은 선거에 출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왔다가 또 양보했다가 또 대권에 도전했다가 또 그때도 양보했다가 국회의원에 나왔고 국회의원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권에 도전하셨고 대권 도전이 실패하자 또 이번엔 서울시장을 나왔다라는 너무나 지난 7년간 많은 선거에 출마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빨리 좀 부식시켜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념의 스펙트럼입니다. 정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진보 정당의 어떤 후보였다가 지금 스펙트럼을 상당히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제는 보수당이라고 하는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소명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두 개가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서울에 주소도 없는 살지도 않는 이 대목이 아마 한국당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김문수 전 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저런 법적인 얘기는 문제 없는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예. 저 문제는 단순히 살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한국당이 김문수 전 지사를 공식 공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유력시 되잖아요. 이 경우에 김문수 전 지사 경우에 이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예. 그게 단순히 주소가 서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 2번 하고 그리고 갑자기 대구로 가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소 논란이 그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면 넘어야 될 첫 번째 고비가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김문수 전 지사의 설명이 저는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규제가 가야 되지만 그렇네요. 사실대로 한 것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경선에서 안 쓰면은 그럼 본선에서도 안 쓸 겁니까?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그렇지 같은데요. 않습니까? 지금 예. 한국당 후보 또 더불어 미래당 바른미래당 후보하고 또는 민주평화당하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저는 문재인이 복심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예선과 이제 본선에 또 차이를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선은 그럼 100% 당원들만 갖고 치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뭐 또 전화로 하니까요. 그냥 경선 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하는 거다. 16대 대통령 그러면 되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원칙도 아닌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정말 복심인 사람이 복심이라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불리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뭔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당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최재성 의원 이제 후보 모습 봤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언젠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물러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문재인이란 지금의 이름이 선거 열기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요 아주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선관위에서는요 당내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이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 또 최대 격전지인 송파을에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기호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의 복심, 어깨띠, 낡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최 전 의원은 송파 새마을시장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는 낡은 정치입니다. 복심이란 낱말은 불공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아서 그럴까요? 민주당 선관위에서 대통령 이름 왜 못 쓰게 했을까요? 일단 경론을 벌여서 5대4로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니까 결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반론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후보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할 때와 아닐 때 10%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할 때 문재인, 노무현 이런 브랜드에 아주 강하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데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이게 그 당시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한 또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후보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한 당 관계자 얘기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도 아니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요. 출마 회견 당시엔 친문 인사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네 분이 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당시 회견 모습 잠시 보시죠. 그를 위해 집권당 민주당의 간판을 쥐고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네, 당내 선관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대4 정도로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게 됐는데 추미애 대표는 또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이 논란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후보들 경선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쓴다.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저는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논의가 이 정치라는 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뛰어들고 나서는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뭐 따라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정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경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1%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유일하게 천정배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는 그 당시 대세론이나 앞서갔던 후보들한테 그 캠프에 가서 몸담았던 다른 정치인들보다 1%밖에 안 되는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뛴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이름을 당당하게 쓰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정도의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 이름이 노무현이건 문재인이건 정치인은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허위 사실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안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적어도 4% 5%는 그냥 이렇게 득표를 하고 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쓴다면은 사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죠. 부정할 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은 아마 대통령 마케팅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요번 이제 그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16대 19대 대통령의 보좌관 내지는 뭐 경력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못 쓴다라고 단어 하는 자체를 못 쓴다. 단어 자체를 못 쓴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에 좀 이게 맞는 결정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제대로 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 사항이기